자, 우리가 네. 이제 이렇게 축구 이번 브라질전을 통해서 네.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그중에 이제 세대 교체도 하나일 수 있겠는데 네. 심은성 교수님은 축구 지도자로서 해설가로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셨으니까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최선을 다하고 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한 것도 맞고 이거 맞는데 더 한국 축구가 여기서부터 한 걸음 발전하려면 어떤 점을 꼭 짚어야 되겠습니까? 자, 바둑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네. 아까 이제 포석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인생의 축소판이다. 네. 한 판의 바둑은 만물의 생성과 소멸 과정이 담겨 있어요. 음. 월드컵에서 이 16강전 경기는 네. 바둑의 포석과 같은 인생의 축소판이고 제가 축구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네, 네. 자, 바둑에서 호구란 얘기를 합니다. 음. 호구라는 것은 어수룩해서 이용에 먹기 좋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비유를 하는데 바둑은 그 집을 짓지 못하고 쫓겨가서 삼면이 에어싸이고 네. 한쪽으로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우리가 16강에 가서 16강에 취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본은 크로아티아와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라고 연장전까지 가서 승부차기로 졌습니다만 경기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아. 일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일본과 경쟁을 할 때 우리는 네.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또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일본이 그러면 세계 어떤 나라와 경기를 해도 자기 경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브라질과 경기를 해도 거의 대등한 패스워크를 한다는 거, 그 반증의 증거는 네. 자료는 또 제가 제시하죠. 네, 네, 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미만의 네. 대표팀과 일본의 3살이 어린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3골 차이를 쳤어요. 네. 지금 벤투 감독 월드컵에 취해서 우리는 월드컵만 보고 있습니다만 네. 국가대표팀도 일본에게 2차례 또 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축구가 더 성장하려면 네. 월드컵에 취해서 월드컵 커튼 뒤에 취해서 16강에 올라간 걸 끝내서는 안 되죠. 4년 뒤 8년 뒤에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네. 일본 축구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인가를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일본이 최적화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통일화시켰고 교과서식으로 만들어서 프로팀이든 대학팀이든 실업팀이든 그리고 주니어든 그다음에 더 어린 애들도 네.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섬세한 축구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브라질에게 진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네. 예선 세 경기에 우리는 체력이 방전돼서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진 것은 경기력의 세 개의 축, 체력은 방전돼서 그렇다고 쳐요. 네. 기술과 전술의 운영 능력입니다. 아하. 기술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제가 칭찬하는 이유는 뭡니까? 천재는 하루아침에 되질 않죠. 네. 이강인 선수가 어렸을 때 해외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기술을 익혔고 세계 축구의 흐름인 빠른 축구를 하니까 이강인 네. 선수가 볼 터치가 그만큼 세밀해졌던 거거든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린 좀 더 빠르게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에 대한 것은 네.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손흥민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행정가들은 4년 뒤 8년 뒤를 대비해서 네.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고 그리고 행정가들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귀를 열고 쓴소리를 듣고 아하. 한국 축구를 위해서 네. 어떻게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 것인가. 네. 일본은 오래전에 일본 축구 100년 대계를 세워서 차근차근 계단이 올라오는 것이 네. 제가 현역 때 우리가 일본 축구 선수들을 만나면 한쪽 눈을 감고 해도 이긴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청소년, 고등학교, 대학 선발 일본에 가서 2골차, 3골차를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네. 행정하는 사람들은 16강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네. 일본과 우리가 경쟁함에 있어서 일본은 지금 세계의 무대의 경쟁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정을 하고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짜기를 정몽규 회장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순서를 좀 정몽규 하겠습니다. 회장님께. 정몽규 회장한테. 현대 축구협회 회장. 네, 현대. 이 생방송인데 직접 이렇게 하시네. 옛날에 네. 일본에게 지면 네. 축구협회 집행부 총사퇴를 했습니다. 아, 그게 전통입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축구협회 이사도 했고 기술위원도 해봤고 네. 상벌위원도 하고 했어요. 일본한테 우리가 이렇게 뒤지는데 우리는 월드컵
정말 고생하고 선전하고 네. 최선을 다한 선수에게 덕담을 합니다만 이것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가는데 이것이 바리케이트가 치고 행정적인 그렇지 않으면 커튼이 되는 것은 이것은 경계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잘하면 일본과 대한민국이 8강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 라고 막 다들 기대했잖아요. 설레었잖아요. 네. 만약에 붙었으면 우리가 실력으로는 좀 뒤질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오래전부터 일본이 유소년부터 네. 그다음에 학원 축구 한국을 이기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 네. 신문선이는 쓴소리한다 라고 매도하는 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네. 일본 축구와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8강에 맞섰다면 저는 한국 축구의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었던 좋은 혹이었는데 아하. 그 기회를 우리는 브라질과 경기에서 사실은 내심 네. 1%의 확률이라도 우리가 이기기를 기도를 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일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네. 일본과 우리의 어떤 특수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네. 이웃 나라이니까 그럼요.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더 미래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회장이 바뀌기도 하고 이랬는데 왜 그 회장 아까 그 정몽규 회장을 직접 거론했잖아요. 네. 왜 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한국 축구의 네. 그 수장을 맡았던 네. 회장은 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많이 했었죠. 군사문화 시절 때도 그랬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는 월드컵 예선할 때 네. 우리가 헝가리한테 9골 먹고 터키한테 7골 먹을 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한테 지는 것을 네. 걱정을 해서 음. 일본과 단판 승부로 그 최종 티켓을 딸 때 네. 일본에 가지를 못하게 했었어요. 음. 그런데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네, 네, 네. 지면은 네. 페네탈 건너오질 않겠다고 해서 1차전에서도 일본에서 이겼고 2차전도 이겨서 우리가 네. 군용기를 빌려 타고 네. 월드컵에 가서 9골을 먹고 이렇게 졌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군사문화 시절 때는 정치인들이나 군인 출신들이 축구협회장을 했었죠. 네. 그 이후에는 경제인들이 또 정치인들이 네. 축구를 통한 대중성을 갖고 있는 이 축구의 종목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네. 또는 정치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한국 축구는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까운 일본은 네. 정치나 기업인들은 스폰서십에 따라서 스폰서로 나서고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들이 나서서 행정을 합니다. 정확히 현대집행부가 들어온 것이 94년 미국 월드컵 직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94년 이후에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현대가에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체육회 저는 이사도 했습니다만 네. 대한체육회에서 2연임은 안 된다 했습니다만 3연임을 한 거거든요. 자,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거는 일본은 100년 대계가 있는데 네. 그럼 우리는 좀 그렇게 좀 미래 전략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좀 실제로 부족합니까? 전략은 짜죠. 네.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장을 맡을 때 그 네. 당시에 축구협회의 수익금이 1년에 수입이 1,000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그것을 2,000억으로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축구 지금 협회의 수익이 네. 최근 몇 년 동안 부진했었고요. 아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에 나갔으니까 배당금을 많이 받아오니까 네. 좀 좋아지겠죠. 네. 축구협회가 산업적으로 이것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 K리그를 한번 들여다보죠. 기업형 구단들 수원 삼성, 네. FC 서울, 전북 현대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네. J리그로 갔다가 네. 청소년 그 선수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서 적응을 못하면 그 선수들이 거기서 사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축구의 리그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리그의 네. 하부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 그런 장기적 비전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표팀은 최상위에 있는 음. 피라미드 형식의 꽃입니다. 네. 우리는 꽃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뿌리가 말라 있는지 그리고 영양분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일본에게 우리는 벌써 최근 오래전부터 벌써 연령대 낮은 선수들이 많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16강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선수를 찬사합니다만 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꽃만 보지 마라. 네. 줄기도 봐야 되고 그렇죠. 뿌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네.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죠?